강철의 연금술사를 보면 다양한 국가 연금술사가 등장하죠. 오늘은 그 연금술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철의 연금술사 에드워드 엘릭. 주인공인 에드워드 엘릭, 오른팔에 단 오토메이 덕분에 킹 브래드레이가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이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사실 동생 알폰스를 살리기 위해 오른팔을 희생했었지만 국가 연금술사 시험을 취득할 때는 동분해란, 즉 이슈발에서 잃었다고 둘러댔죠. 오, 황혼의 기시까? 頭部の内乱で 특이사항으로는 12살에 국가 연금술사를 취득하여 역대 최연소 타이틀을 거머쥔 천재소년. 진리의 문을 보고 왔기 때문에 연성진을 그리지 않고도 연금술이 가능합니다. 강철이라는 이명답게 오토메이를 칼 모양으로 연성하여 싸우는 게 일반적이지만 오토메이를 부숴먹는 경우가 많아 검이나 봉을 만들어 싸우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죠. 보통 사물을 물질화시켜 싸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약점은 없지만 근접 공격이 주를 이루고 체술이 기본적으로 강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불꽃의 연금술사 로이 머스탱. 불꽃을 주력으로 다루는 능력 덕분에 불꽃의 연금술사로 불립니다. 정확히는 불을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산소와 수소, 그리고 대기 중의 먼지 등을 조작하는 능력이죠. 보통 소년 만화에서 불꽃을 다룬다고 하면 주인공급으로 전투에 특화된 능력을 보여줍니다. 로이 머스탱도 그런 만화의 클리셰를 벗어나지 않아 매우 강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호문클루스를 무려 2명이나 잡아낸 인물이며 프라이드 또한 로이의 능력을 성가시다며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今の国家錬金術師の中ではあなたの能力が一番厄介ですから 화력만 봐도 매우 강한 데다 연사도 가능하여 여러 번 사용 가능하니 말 그대로 인간병기. 자세히 보면 왼손 장갑과 오른손 장갑에 각각 연성진이 그려져 있어 양손을 사용하면 더욱 빠르고 강한 연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대 단점은 비 오는 날, 습기가 많은 날은 젖은 성냥과 같아 불꽃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게다가 후술하겠지만 빙결의 연금술사는 그야말로 천적. 참고로 스승인 베르톨트 호크아이는 자신의 딸 등에 불꽃의 연금술 비전을 남겨두었고 그것을 로이에게 보여주어 불꽃의 연금술이 완성되었습니다. 철명의 연금술사 쇼우터커. 쇼우터커는 키메라와 생체연성 분야의 1인자로 불리는데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키메라를 만들어서 명성을 얻어 철명의 연금술사라고 불립니다. 철명의 뜻은 꿰맬철과 목숨명. 하지만 국가 연금술사임에도 연금술 재능은 떨어지는 편으로 천재인 에드워드와 알폰스를 보며 시기와 질투를 품고 있었죠. いるんですね、天才ってやつは。 결국 자격을 취득한 지 2년 만에 군부로부터 성과 기준 미달 판정을 받으며 위기에 몰리게 되자 자신의 딸과 반려견을 합성해버리는 금기를 범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칭호를 영구 박탈당하며 몰락하고 결국 스카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게다가 지금까지 했던 키메라 실험이 무의미했다는 사실도 드러나는데 第一誰が合成に成功したっていうのさ軍だよ。 이미 군부에서는 무수한 실험을 통해 인간과 동물을 합성하는 키메라를 양성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개조된 인물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던 것이죠.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능력이 부족한 터커를 국가연금술사로 남겨둔 이유는 국가연금술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그가 금단을 어기기 쉽고 인체 연성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호문클루스 입장에서는 재물 후보로 관리하기 좋았을지도 모르죠. 今年失敗すると国家錬金術師じゃなくなってしまうんだよ。 하지만 그는 실력이 부족해 진리의 문을 열 수 있을 정도의 연금술 실력이 없었기에 결국 재물 후보에서 제외되고 버려진 듯합니다. 철혈의 연금술사 바스크 그렌. 바스크 그렌은 총, 대포, 탄환 등을 연성하여 발사하는 능력자입니다. 철로 피를 부른다 하여 철혈의 연금술사라 불리며 한자로는 쇠철, 피혈을 쓰죠. 전투 시 손등에 고리를 두른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손가락 부분에는 연금술진이 새겨져 있습니다. 군사 격투의 달인으로 이슈발 내전 당시에는 온과 쇠로 된 무기를 연성해 원거리, 근거리를 가리지 않고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했습니다.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요새라 할 만하죠. 강력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스카에게 암살당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호로비요. 이때는 스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에 방심한 것이 패인이 되었죠. 그레는 호문클루스의 재물 후보 중 한 명으로 연금술 실력이 확실히 뛰어나다는 점을 작품 속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호환의 연금술사 알렉스 루이 암스트롱. 알렉스 루이 암스트롱은 220cm에 달하는 거대한 근육질 체격을 가진 연금술사로
호환의 연금술사라 불립니다. 호환이란 강한 완력을 뜻하는 단어로 곧 힘으로 연금술을 사용하는 연금술사라는 의미죠. 그의 능력은 너클에 낀 주먹으로 물체를 타격해 그 모양을 변화시키는 연금술. 예를 들어 물체를 주먹으로 쳐서 송곳 모양으로 연성하거나 바닥을 내려쳐 장벽을 만드는 식이죠. 다만 호문클루스가 그를 재물 후보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금술 자체의 수준은 다른 국가 연금술사들에 비해 높지 않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투에서는 근접전일 경우 주먹질 위주로 싸우고 원거리에서는 연금술로 물체를 날려 공격합니다. 我が輩にまた戦場から逃げろというのか。 순수 6탄전 능력만 따진다면 이즈미 커티스, 킹 브래들리 정도를 제외하고는 맞설 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体に似合わぬ身のこなしと常人離れした破壊力。 결정의 연금술사 팀 마르코. 팀 마르코의 이명은 결정의 연금술사입니다. 그는 광물이나 결정 물질을 변환, 조작하는 능력이 뛰어나 이러한 별명을 얻게 되었죠. 의사이자 연금술사인 그는 매우 뛰어난 실력 덕분에 호문클루스가 주목하는 재물 후보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르코는 의학 지식을 살려 사람을 재료로 현자의 돌을 만드는 실험을 했고 결국 그 연구를 성공시켰죠. 하지만 그 끔찍한 연구를 악마의 연구라 규정하며 스스로 국가 연금술사 직위를 내려놓았습니다. やったか。 그가 직접 전투하는 장면은 거의 없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엠비를 해체한 장면이죠. 作り方を知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壊し方も知っているということだ。 현자의 돌을 직접 제작했던 만큼 이를 분해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어 호문클루스를 무력화시키는데 특화된 능력을 지녔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전투에 약하다는 설정이 있어 만약 전투력까지 갖추었다면 호문클루스의 카운터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국가 연금술사 중에서도 연구 능력은 최고 수준으로 보이며 특히 실험, 연구 분야에서 가장 적합한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의 연금술사 조리오 코만치. 조리오 코만치의 이명은 은의 연금술사입니다. 하지만 그가 왜 은의 연금술사로 불리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죠. 작중 전투 장면은 극히 짧게 등장하며 쇠사슬, 칼, 표창 등 다양한 무기를 연성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를 보아 실제 은재 무기를 잘 다루기 때문에 붙은 별명일 가능성도 있고 혹은 그의 나이가 많아 은에 비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의족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는 이슈발 내전 당시 입은 부상이 회복되지 않아 절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련의 연금술사 졸프제이 킴블리. 졸프제이 킴블리는 폭발 연금술의 전문가로 폭발 시 발생하는 붉은 섬광 때문에 홍련의 연금술사라는 이명을 얻었습니다. 연성 방식이 독특한데 불완전한 두 개의 연성진을 각각 양손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겨두고 손을 합쳐 해와 달의 기호를 맞물리면 연성진이 완성됩니다. 그의 연금술은 폭발과 파괴에 특화되어 있으며 체술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죠. こちらは出所したばかりで体がなまっているのにあちらは内乱の後も戦い続けてきた 스카와의 대결에서는 옆구리에 백원이 꽂혀 패배했고 病み上がりで若者の相手をするのは骨が折れそうですね 에드워드와의 대결에서는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해 질 뻔했으나 아이템을 활용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연금술 실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뭐요? 군부 상층부에서 킴블리를 재물 후보로 삼자는 논의가 나왔을 때 그 녀석은 그럴 그릇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를 연금술 실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인성의 문제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타인을 위해 인체 연성을 시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실력 부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체 연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회의에서 그의 이름이 거론된 점은 실력이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죠. 또한 호문클루스 입장에서는 제물로 쓰기보다는 임무를 맡겨 이용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いい音だ体の底に響く実にいい音だ 빈결의 연금술사 아이작 맥도걸. 아이작 맥도걸은 빈결의 연금술사로 불리는데 말 그대로 얼음을 조작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연성진은 킴블리처럼 양손 손바닥에 하나씩 새겨져 있으며 오른팔에 착용한 왕갑의 팔꿈치 부분에도 하나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의 실력은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수분의 상태를 자유롭게 조작하는 능력 덕분에 로이 머스탱을 가볍게 제압한 장면이 있으며 所詮は炎、水には勝てぬ。 에드워드 엘링 역시 오토메일이 아니었다면 얼어 죽었을지도 모르죠.
또한 훗날 휴즈의 조사 보고에 따르면 그는 싱에서 연단술까지 배웠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アイザック・マクドゥーガルに関する最終報告書だ。秦国の練炭術。 아이작은 이슈바이 내전을 겪은 뒤 국가와 군의 잘못을 깨닫고 동료 없이 홀로 반체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주인공 일행과 함께 호문클루스를 막았다면 로이 머스탱 못지않은 활약을 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죠. お前もイシュバールでは見たはずだ。あの地獄を。 그는 호문클루스의 재물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었지만 너무 이른 시기부터 국토 연성진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고 테러를 벌인 탓에 결국 제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만화에서는 이름이 잠시 스쳐 지나가듯 언급되는 수준이지만 애니메이션 제작진이 이를 확장해 비중 있는 캐릭터로 멋지게 재탄생시켰습니다.